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는군요. 제가 살고 있는 여기 뉴욕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공포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오늘까지 벌써 4개월이 다 가도록 모든 영업활동을 중지하였고, 또 사람들은 모두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지냈습니다. 드디어 어제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난 3월 3일부터 어제 6월 14일까지 3개월 하고도 20일 동안이나 식당이며 이발관들이며 모두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야 비로소 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또 이발관들이 문을 닫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머리를 아주 짧게 깎았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그냥 아주 중처럼 다 밀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이 유튜브에 중머리를 내밀고 방송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마음도 가볍고 기분도 좀 좋긴 합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3개월 만에 다시 방송을 재개하려고 이제 내용을 준비하려고 보니 오늘이 6.25 한반도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 6.25 한반도 전쟁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중국 동포,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조선족으로 불리죠. 제가 이 조선족 출신으로서 현재는 미국에서 정착하고 생활해온 지가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 출신의 재미동포 착가로서,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이라는 이 나라를 세운, 말하자면 북한의 건국 시조가이죠. 이 김일성에 대해서 30년 넘게 연구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김일성 평전을 저술한 작가로서 제가 이 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런데 요즘 한국은 어느 신문기사에 난 것을 보니 한국의 젊은이들은 요즘 10명 가운데 한두 사람은 이 전쟁이 발생한 시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했지요. 이 전쟁은 분명하게 북쪽에서, 그러니까 김일성이 일으켰고, 또 김일성이 이 북한군이 먼저 남쪽으로 침략해 들어왔던 것은 당시 이 전쟁에 중공군이 의용군으로 참가했던 수많은 조선족의 생존자들이 이 전쟁이 끝난 후 중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무슨 입 가진 자들마다 모두 자기들이 먼저 치어 들어갔다고 공공연하게 이제 털어놓고 냈던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였던 1970년대, 그러니까 이때는 중국에서 한창 문해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에도 중국에서 살고 있었던 조선족은 물론이고 이 전쟁에 참가했던 중국인 의용군 생존자들도 모두 하나같이 북쪽에서 먼저 치고 들어갔으며 김일성이 일으켰던 침략전쟁이었다고 실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진보 좌파 쪽의 인사들은 이와 같이 김일성이 먼저 일으켰던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아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국에는 구상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죠? 2000년대까지도 살아계셨는데 이분이 한때 프랑스 문부성에서 선정했던 세계 200대 시인이 들기도 했던 그런 원로 시인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마 서울에서 출생했지만 어렸을 때는 북한 쪽, 그러니까 한경남도 함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945년 8.15 광복 직후 바로 월남하여 이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월남 직전이었던 1946년에 여명도라는 시를 써서 당시 북한이 원산문학가동맹에서 펴내고 있었던 응향이라는 잡지에다가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여명도. 동이 트는 하늘에 까마귀 날아 밤과 새벽이 갈릴 무렵이면 가스바 마냥 수상한 이 거리는 긴 그림자 배회하는 무서운 골목.
이윽고 북이 울자 원한이 이끼 낀 성문이 뻐개지고 구렁이 잔등같이 독이 서린 한길 위를 횃불을 든 11이 깨어라 외치며 팽마를 달려. 당시 이 시는 북한에서 굉장하게 퇴폐적인 시로 비판받았습니다. 구상 시인이 이제 월남하여 남쪽으로 온 뒤에도 평론가들은 이 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 시작은 동리 트는 하늘에 까마귀 나라에서 끝은이라 합니다. 또 오는 태양 함께 피토하고 죽어가는 사나이의 미소가 곱다. 그때 북한, 그러니까 북조선 문화예술 총동맹은 이 시를 반사회주의 시로 규정했고, 이제 이 구상 시인도 이제 반동 작가로 이제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창 비판이 이제 시작될 때 이제 구상 선생은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내려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4년도 지나지 않아서 1950년이 왔고 6월 25일에는 한반도 전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구상 선생이 이 시에서 이제 또 오는 태양 함께 피토하고 죽어가는 사나이의 미소가, 이 구절은 얼마나 다가오고 있는 전쟁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아주 귀신같이 적중하고 있습니까? 벌써 이제 전쟁이 발생하기 4년 전에 이 전쟁을 예고하는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가 쓰여졌던 1946년에서 불과 2년도 안 지났을 때 남쪽에서는 1948년 헌법의 제정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도 이제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정권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산주의 정권이 사회주의의 종주국가였던 소련과 신흥 공산대국인 중국을 등에 업고 소위 민족해방전선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서 유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38선에서 낙동강까지 밀렸던 한국군이 미군을 비롯하여 16개국의 유엔군이 합동작전으로 다시 북상하여 38도 선을 넘어서 북진했고, 한국은 이제 1950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하여 3년간 진행된 남이나라 전쟁에 이제 중불나게 참전한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사상자를 합치면 2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물론 명분은 모두 그럴듯하죠. 북한은 민족해방전선이고 남한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자기방어전쟁, 그리고 미국과 유엔군은 유엔 현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 그리고 중국은 항미원조 보가위국이었습니다. 왜 보가위국이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종주국가인 미국의 군대가 압록강변까지 내려오면 북한과는 순치 관계인 중국은 입술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죠. 그러니 이가 시리기 전에 입술을 지켜야겠다는 중국의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전쟁은 빨리 나라를 통일하고 싶었던 젊은 김일성, 침략자 김일성의 용맹과 이를 종용했던 스탈린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결과는 직접 자신의 아들까지도 전장에 내놓았던, 말하자면 진정한 진짜 공산주의자 마오쩌둥이 자아시행 정신에 의해서 100만 명도 넘는 중국의 아들, 딸들이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조선족의 수만 명의 참전 용사들도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전쟁은 국영 무슨 전쟁이었든지 일시 얼떨떨해지기까지 합니다. 전쟁이 마침내 이제 끝나고 나서 남북한은 각기 구석기 시대처럼 초토화되어 버린 자기 나라 땅을 건설하면서 서로 전쟁은 대방이 먼저 일으켰다고 덤터기를 씌우고 이긴 쪽은 자기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영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든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국내 전쟁, 즉 내란인지, 아니면 이제 국제적인 유엔군이 참전하에서의 전쟁인지, 또 동족 상쟁이 세력 싸움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전쟁인지,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이제 한국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쟁은 우리 민족의 내전이라고 주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아주 크게 오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전쟁은 한마디로 미국, 소련, 중국 등 이 거대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상도 이념도 모른 채로 강대국이 시키는 대로 싸운 우리 민족의 어릿광대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슬픈 어릿광대 전쟁을 일으킨 배후에서는 국제공산주의 운동 자체가 이제 자기 자신이 내포하고 있는 복잡성과 미숙성, 그리고 사업 과정에서의 저지른 잘못과 범한 재행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고 뭡니까? 이 전쟁 직후에 이제 소련에서 폭로된 그 스탈린의 피해 숙청과 그리고 중국의 그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그리고 또 같은 공산권 국가였던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의 살육정책, 그리고 이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오늘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조선 3대가 대를 잇는, 말하자면 왕정시대를 본딴 이런 세습정치에 의하여 순수하고도 아름다웠던 공산주의 이상은 이미 모독될 대로 모독되었으며 거의 치유 불가능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그 범죄의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수법의 더러움과 잔인성에 있어서 스탈린이나 모태똥이나 폴포트도 비교가 되지 않는 김씨 조선 3대가 통치하고 있는 이 북한 정권에 대하여 조선족은 터놓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서냐? 중국의 조선족 조상들은 바로 이 6.25라는 이 어릿광대 전쟁에 뛰어들어서 이 정권과 함께 피를 나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의 조선족은 이제 한국에 돈 벌러 가서 절대로 우리는 독립군이 후대인데 왜서 알아봐 주지 않느냐고 억울하다고 호소할 때 모름지기 우리의 조상들이 공산당이 쥐어주는 이 총대를 메고 한반도 땅에 와서 자기 동족을 살해하였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 속에서 죽어갔던 조선족의 영혼들은 불쌍하고 또 억울하죠. 미제 침략자가 도발한 침략전쟁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 이 성스러운 항미원조 보가위국이 실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일으켰던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이 오늘날 만천하에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하고 억울하고 어처구니까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뭣도 모르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먼저 일으켰던 침략전쟁에 뛰어들어 청춘과 젊음을 바치고 간 조선족 참전자들과 전사자들이 덕분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은 이제 더는 만주 항일 독립군의 자손이라는 자랑만 하고 있을 처지가 못 되었음을 스스로 이제 자각하고 반성할 때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이 전쟁을 벌써 4, 5년 먼저 예상했던 구상선생의 시 여명도의 마지막 부분을 읊어보겠습니다. 말굽소리 말굽소리 창칼 부닥치어 살기를 띠고 백성들의 아우성 또한 처연한데 또 오는 태양 함께 희토하고 죽어가는 사나이의 미소가 곱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25 한반도 전쟁 70주년 기념 특집이었습니다. 다른 시간 내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